기가은비 책 소개를 부탁해. 똑똑똑똑. 분실물을 찾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짜 나를 만나는 혼란상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다. 내 편인 사람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혼자인다. 내 모습이 너무 가엾어 내가 나를 위로한다. 부모님이 이혼했다.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누가 볼까봐 포장하며 살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나는 원래 이런 아이니까 이렇게 쭉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왠지 불안하다. 이제는 이런 내 모습이 싫다. 안녕하세요. 기가은비 은비쌤입니다. 앞에 대사들은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따돌림,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무기력한 나. 다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선생님이 되려고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돼서 임용고시 합격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딱 선생님을 하려고 대학교에 가서 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어떨까? 이 회사는 어떨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일까? 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요즘 계속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딱 한 번 정체성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아주 친했던 친구와 멀어졌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와 멀어진 것만으로도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나, 그리고 그때 우리의 추억,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나의 직업적인 환경, 진로, 그리고 가족 환경까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정체성 역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책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가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누구니? 애벌레의 질문에 앨리스는 말문이 막혔어. 이상한 나라에 간 앨리스는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 정신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은 총 5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누구니입니다. 너는 누구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동물들과 캐릭터를 만납니다. 모자장수, 시계토끼, 하트 여왕, 카드 병정까지요. 그리고 애벌레와 만나는 장면에서 애벌레가 앨리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고요. 이때 앨리스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변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누군지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애벌레 역시 애벌레였다가 번데기였다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생 똑같은 사람일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도 주위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찾아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교실 배치도를 보면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어. 별명이나 이름이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이름이 있는 게 낫지 않아?
두 번째 파트는 난 중2, 존재의 허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책과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중2병에 걸린 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렇게 책 속에 교실 내 자리 배치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1등, 2등, 일진, 그리고 4차원, 창밖 보는 애 등 별명이 써 있어요. 이건 교실, 그리고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별명들이 아무런 이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마다의 개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시간도 없는 삶. 그러다 우리는 병들지. 정체성을 찾지 못해 생기는 병이야. 혼란스럽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지. 파트 3. 충분히 혼란스러워해라. 저자는 앞부분에 멍 때리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가 유행하는 이유는 정말 멍 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너무너무 바빠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시간도 없는 요즘이요. 그래서 혼란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할 만한 시간이고 충분히 혼란스러워해도 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본 소양 교육과 내면의 힘을 강조했어. 손글씨 수업에 푹 빠진 경험 덕분에 애플에 예쁜 글씨가 나왔다고 말하곤 했어. 잡스는 인도에서 승려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 이름도 그가 불교 수행을 하던 장소가 사과 농장이라서 그렇대. 파트 4. 나 바로 세우기. 나 바로 세우기에서 저자는 나를 찾아가는 단계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고요. 두 번째는 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서사예요. 각각이 다 어렵지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어렸을 때 하기 싫던 공부, 그리고 지겨운 공부.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서 하게 되는 공부. 글쓴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기본 소양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나, 기초 상식이 있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예능에 수도 퀴즈가 유행했던 거 아세요? 그리고 그 퀴즈를 못 맞춘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 기초 상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와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던 상황들, 허세 부렸던 상황들, 다 포기하고 자버리던 일들. 물론 나의 과거를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야.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나만은 기억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내 삶을 받아들여야지. 생각해봐. 파트 5. 나를 안아주기. 여기서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안아주려면 일단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또 제대로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안아준다는 것은 진짜 안아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고민해주고, 고민이 있다면 충분히 울어주고, 충분히 혼란스러워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감정을 분출하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토닥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안아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나를 만나는 혼란 상자를 소개하며 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1년 뒤의 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를 토닥토닥토닥
안아주며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